2024년 연말쯤이면 파이코인 메인넷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파이코인 고수분들은 슈퍼노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슈퍼노드의 핵심은 노드 관리입니다. 노드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노드 관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노드 관리 전문가에게 노드를 맡기시면 됩니다. 파이코팀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메인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인넷을 실시하기에 앞서 슈퍼노드를 선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슈퍼노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노드 선정 기준은 아직 파이코어팀에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메인넷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노드 선정 기준도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코어팀에서 제시한 백서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나마 슈퍼노드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최적의 슈퍼노드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노드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노드 컴퓨터를 확보하셔야 되겠죠. 2024년 기준 32코어 64스레드 모델이 노드 점수는 가장 잘 나옵니다. 고사양으로 갈수록 이 스레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64스레드에 가까울수록 노드 점수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30스레드 이상 되는 제품들 대체적으로 노드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이 64스레드를 정점으로 해서 이 64스레드가 넘어가면 노드 보너스는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64스레드보다 훨씬 좋은 걸로 사서 노드 점수 엄청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전에도 누누이 얘기해서 제가 더 이상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파이노드 시스템은 64스레드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보다 절대로 잘 나올 수 없습니다. 64스레드가 넘어갈 경우 전체 노드 보너스의 평균은 내려갑니다. 64스레드에 가까워질수록 노드 보너스의 평균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스레드 이상 제품군들을 가지고서 노드를 돌리시는 분들은 노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노드 점수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거예요. 한방에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 32코어 64스레드 제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탑입니다. 자, 내 컴퓨터에 코어와 스레드 수가 궁금하시다면 바탕화면 하단 검색 있죠? 여기서 작업 치시면 작업 관리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와 보시면 왼쪽 성능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코어와 논리 프로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코어 64스레드. 보통 1년 이상 가동하신 분들 노드 보너스 평균을 보면 대부분 다 20점 위쪽에다 분포를 하시고요. 잘 나오시는 분들은 25, 26, 27점 이쪽 그룹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20점 넘는 분들은 너무 많아서 대부분 다 20점이 넘어요. 이게 바로 논리 프로세서 64스레드의 노드 파워입니다. 저장 장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파이코인 채굴하는 유저가 2천만 명, 3천만 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저장 장치를 250짜리로 노드를 돌리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때는 괜찮았죠. 5천만 명이 넘어서면서 250짜리 하드로 노드를 돌리셨던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리타이어 되셨습니다. 5천만 명이 넘어가니까 250기가 저장 공간으로는 이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 파이코어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데 동참하시는 분들이 6천만 명이 넘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300GB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천만 명이 넘는 데이터가 쌓였을 때
30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연말쯤 되면 메인넷을 준비한다는데, 메인넷이 될 경우 파이 채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은 6천만 명이지만 연말쯤 메인넷이 오픈되고 나면 1억 명 넘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필요할 겁니다. 그때 되면 간당간당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장 공간을 1000짜리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드 컴퓨터 결론입니다. 64스레드가 노드 보너스의 정점이다. 메인넷 오픈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파이 채굴에 참여하는 파이오니어 숫자가 1억 명은 너끈히 돌파할 거기 때문에 저장 공간 1000 이상을 확보한 후에 시작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트 10개 오픈. 이 부분도 예전에 하도 많이 얘기해서 결론만 살펴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창에서 백으로 나가주시고요. 여기 비지트 테크 셋업 희미하게 보이네요.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키보드 좌판에 상단에 F11번 누르시면 전체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지트 테크 셋업을 들어가셔서 오픈 라우터 포트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자, 포트 31400부터 31409까지 포트 10개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포트가 단 한 개라도 오프되어 있는 분들은 슈퍼노드 그냥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노드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 10개가 꼭 열릴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노드를 가동해 주셔야 한다.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다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트 10개 열려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유틸리티 보너스와 방패 설정. 노드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백서 내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유틸리티 보너스는 핸드폰에서 파이 채굴 버튼을 하루에 한 번씩 누르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시죠. 하지만 번개 채굴을 하신 이후에 채팅방에서 활동도 하시고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파이 브라우저 안에 있는 앱을 활용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대표적인 게 쿠키 게임, 앱들을 서핑한다든지, 지갑에 들어가셔서 테스트 파일을 주고받는다든지, 핸드폰 파이 앱에서 채굴 버튼 외에 여기저기 활동을 하면 그 활동 기여도가 유틸리티 보너스로 미약하나마 코인 채굴에 도움이 되는 보너스입니다. 미약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점수가 이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유틸리티 보너스에 정말 진심이신 분들, 정말 틈만 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점 이상을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1.18이 나오셨는데 요즘 바쁘셔서 그런지 되게 적게 나오신 겁니다. 이분 보통 1.5점 위아래 평균 나오시던 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유틸리티 활동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와, 유틸리티 보너스가 1점을 넘긴다는 건 보통 열정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슈퍼노드 시켜드려야겠죠? 방패 설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100%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코어 팀의 의중은 하루에 한 번 번개 버튼만 누르고 나가는 사람보다는 파이 앱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슈퍼노드 되는데 기여도를 인정하겠다. 방패 설정 같은 경우는 5명을 설정을 하게 되면 100%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5명이 정의 멤버여야 됩니다.
5명 설정해놨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채굴 버튼도 안 누르고 한운동 만운동 하고 이런 사람을 방패 설정에 갖다 놓으면 빨리 멤버를 교체해 주셔야 돼요.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발목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소용없어요. 안 누르면. 나랑 안 친해도 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번개 버튼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누르는 사람으로 방패 설정에 5명을 꽂아 넣으셔야 됩니다. 건성건성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세요. 방패 설정은 언제든지 멤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 방패 설정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패 설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신다면 저희 매장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방패 설정 100%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틸리티 보너스와 방패 설정 부분은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려면 수능 시험을 우선 봐야 되잖아요. 이 포트 10개 오픈이 시험에 응시하는 겁니다. 이건 의무죠. 그러니까 포트 10개는 의무입니다. 꼭 하셔야 슈퍼노트에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64스레드는 수능시험 만점 400점 만점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노드 컴퓨터가 64스레드 기반이다. 유틸리티 보너스와 방패 설정은 봉사활동 점수 이런 느낌. 미미하지만 슈퍼노드 선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것이 파이코 팀의 의중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보너스 방패 설정도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번개 버튼만 딸랑 누르고 끝내지 마시고 유틸리티 보너스도 많이 획득하셔서 슈퍼노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슈퍼노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노드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드 관리가 가장 쉽대. 24시간 365일 노드 컴퓨터만 켜놓기만 하면 알아서 돌아간대. 24시간 365일 노드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노드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노드 관리를 365일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같은 경우도 정말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어요. 집에서 노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존경스러우신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노드 관리하는 거 쉽지. 근데 노드 관리를 잘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매일 모니터링 해줘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년 365일 어디 멀리 놀러도 못 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노드 컴퓨터가 사람처럼 멈추면 멈췄다고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봐줘야 돼요. 노드가 오작동하거나 정상가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빠르게 정상가동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은 정상가동했대. 이게 정상가동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노드 점수 가장 잘 나오는 64스레드를 갖고 계시고 포트 10개 오픈하고 유틸리티 보너스도 맨날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노드 관리에서 삐걱대기 시작하면 아무 소용없다. 도로함이 타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노드를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노드 관리하는 요령들을 예전서부터 쭉 올려드렸으니까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셔서 노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다. 노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드 관리를 직업적으로 하고 있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을 노드 관리에 소요하고 있거든요.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잠자는 시간 빼고 노드 관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속상한 질문이 노드 관리 잘 하고 있는 거냐? 노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저 같은 경우야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이해하죠.
노드 점수가 0점이 막 연속해서 나오는데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관리 직원들은 멘탈이 나가버려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손님들 다독이는 것보다 관리 직원들 다독이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 관리 직원들은 손님들 때문에 멘탈이 나가고 저는 우리 관리 직원들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슈퍼노드 최종 점검 결론입니다. 노드 컴퓨터 64스레드를 확보한 후에 포트를 10개를 개방하고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유틸리티 보너스 꾸준히 틈틈이 해주시면서 방패 설정 정예 멤버로 꼭 교체해주시고 노드 관리 365일 꾸준하게 빈틈없이 잘 해주신다면 슈퍼노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